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문제풀이를 함께할 윤홍준 강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함에 있어서 1장부터 6장까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각각을 만약에 문제를 보고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맞출 확률이 훨씬 높아요. 찍더라도 맞출 확률이 높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하나 딱 보고 이게 몇 장 문제지? 라는 거를 파악하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싹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각 장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1장 총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총칙 이랬으면은 가장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용어 정리 부분이죠. 그랬을 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급전소, 관등회로 그리고 조상설비 이런 것들 배우셨죠?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 저 발전소가 뭔지 몰라요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상시 전력을 만들어내는 곳 그게 발전소예요. 그리고 발전소에 관한 문제는 나오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러한 용어 정리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첫 번째로 접근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근 상태. 자, 우리가 접근 상태라고 말하는 거는요. 잠시만요. 네. 어떠한 이렇게 지지물이 있죠. 그 지지물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물이 넘어지면은 어떠한 반경에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바로 이 3m 미만을 몇 차 접근? 2차 접근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굳이 노란색으로 쓸까요? 단순히 이 3m 미만, 2차 접근 상태는 몇 미터 미만인가요? 이게 시험 문제에 실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3m 미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 쉬운 걸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가까우면 1차, 멀면 2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3m 미만은 1차 접근 상태. 그러면은 3m 이상은 이게 1차 접근 상태죠. 일단 접근 상태가 정확히 3m 미만이 뭐고 3m 이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1차와 2차는 그냥 단순히 한글로 여러분 특고압 보안공사 쪽에서 그렇죠?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몇 차 접근 상태예요? 언제 사용해요? 1차 특고압 보안공사는 위험한 거잖아요. 35kV 이상. 그러니까 몇? 2차 접근 상태에 사용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2차, 1차? 그대로 2차 35kV 이하의 특고압.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만 답을 찍어내기가 쉽다고 했었어요. 왜? 걔는 몇 차? 1차 접근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차 접근 상태입니다. 앞에 무수한 얘기들이 나왔어. 필요 없습니다. 1차 접근 상태입니다. 몇 종 특고압 보안공사 사용합니까? 몇 종? 3종. 여기서 이걸 같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접근 상태. 그러면은 앞부분에 우리 연접 인입선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치? 연접 인입선은 뭐예요? 첫 번째, 어떠한 지지물에서 만약에 이렇게 공중으로 어떠한 수용가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름이? 그렇죠? 얘는 가공 인입선입니다. 그런데 이 영순의 집에서 옆에 철순의 집으로 이렇게 연결된 게 뭐다? 연접 인입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연접 인입선을 얘기할 때 반드시 4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연접 인입선 뜨자마자 4가지. 첫 번째, 연접 인입선은 뭐만 된다? 저압에서만 사용이 된다. 고압 연접 인입선을 사용하였다. 그냥 틀린 답이에요.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접 인입선은 뭐가 안 돼? 옥내 통과해선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집을 만약에 옥내를 통과해서 옆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정기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고가 어디로 갈까요? 전원 측을 따라가요. 사고는.
그러면 어떻게? 이 집으로 가는데 이 집 안에다가 아름답게 시설해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집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로? 옥외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 수치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100m, 5m 초과시 무조건 안 되더라. 자, 첫 번째 100m 기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가공인입선이 들어오고 나서 연접인입선이 시작을 했죠. 그렇죠. 연접인입선이 시작한 대로부터 100m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스미스라는 외국인 집이 뭐 110m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 집은 연접인입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 절대 갈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이 5m는 뭐예요? 이 만약에 영희네하고 철수네하고 집 사이에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로가 6m짜리 도로예요. 그럼 연접인입선에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연접인입선에 관한 4가지 사항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딱 정리는 한 번만 하고 문제 싹 푸니까요. 여러분들 정리할 때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좀 바꾸겠습니다. 소리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선의 접속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교재에는 전선의 접속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전선의 접속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전선의 접속 3가지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만약에 저기 있는 멀티탭이 약간 끊어지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끊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피복 잘 벗겨내서 어떻게? 연결하죠. 그렇죠? 연결하시면서 불순물이 들어가게 연결하세요. 안 들어가게 후 잘 불어서 연결하시겠죠? 그렇죠? 왜? 전기적 저항이 올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막 물 묻혀서 연결해요? 아니죠? 부식되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다 연결하고 나서 뭐 감아요? 절연 테이프 감죠? 그런데 절연 성능이 좋게 여러 번 감는 거죠. 한 번만 대충 감지 않죠. 여러 번 감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는 이미 머릿속에 다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뭐 시험 문제에서 이 80%와 20% 가지고 장난을 치죠. 80% 이상 전선의 세기. 한마디로 전선 이제 완료가 끝났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땡겨 본다고요. 그랬을 때 80% 이상 세기를 유지시킬 것,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20% 이상 유지시킬 것.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순간 그냥 넘어간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정확하게 80% 이상 유지,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종별 있죠? 뭐 순서대로는 안 나가도 돼요. 전압의 종별은 어때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한순간에 실수해서 답을 탁 하고 잘못 찍어내는 게 전압의 종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그렇죠? 교육이 지치시죠? 계속 수업 듣다 보면.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리면 어때요? 문제가 안 풀리면 빡치시죠? 그렇죠? 교류 600, 교육이 직치고, 직치로, 직류 750, 그 다음에 빡쳐 7000 초과. 이러면은 끝난 거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뭐? 고압, 여기 저압, 여기 특고압.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에서 교류는 몇 이하의 전압을 뜻하는가? 그럼 몇? 600. 그렇죠? 6600은 어디에 속하는가? 어디? 고압. 다 찾아낼 수 있다고요. 실수 없이. 7000은 어디에 속해요? 고압. 그렇죠? 이하, 초과 넘어오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서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시험장 나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계속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접지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서 수치로 따져서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한글 부분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수치로 중요한 거 건조한 장소에서 직류 몇 이하? 300V 이하. 교류 몇?
교류 150V 이하에서만 접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수치로 갑니다. 일단 수치 중요한 거.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정적 감도 전류 몇? 30mA. 동작 0.03초. 그렇죠? 이게 일단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괴롭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목줄을 사용한 주상 변압기. 목줄.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하게 건들지 않습니다. 왜? 보세요. 절연했을 때, 절연대 위에 올렸을 때, 뭐 이중 절연했을 때, 그리고 또 뭐예요? 절연 변압기 사용했을 때, 이러한 말들이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은 절연 당연히 좋죠. 그렇죠? 그러면 어딜 건들겠어요? 숫자를 건든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목줄랑. 그러면은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에 중점을 두고 푸셔야 돼요. 자, 또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요. 이번에는 절연을 생략이 가능하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각종 접지점이 있죠. 접지점들은 어때요? 접지점 이렇게 우리 Y결선에서 3상 4선씩 때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접지점 내려간 거죠? 땅에서 이렇게 접지를 했는데 여기다가 뭐 절연해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상전압 발생 시 갔다가 다시 오겠네요. 그렇죠? 접지점에는 절대 절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전전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전전전. 그래서 쩝쩝쩝 전전전이에요. 얘는. 절연 생략 쩝쩝쩝 전전전. 그러면은 볼게요. 자, 전기로 뭐와도 같아요? 우리 용광로와도 같죠? 너무 뜨거워서 전선이 절연 피복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해조는 왜? 전해조? 전기 분해하는 용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전선이 부식돼 버리겠죠. 한마디로 얘도 녹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전기 분해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 전기 분해하는 게 전해조예요. 그 다음에 전기욕기 공부하셨죠? 뭐예요? 피로회복용으로 전극을 설치해서.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물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물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상 곤란한 걸로 속한다고요. 전기욕기 같은 건. 그리고 전기 보일러 있죠? 전기 보일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뭘 가지고 장난을 쳐요? 전기 다리미. 전기 다리미는 절연할 수 있어서 절연해야 되죠? 그러니까 생략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기 다리미는. 그 다음에 하나 더. 시험용 변압기요. 자, 우리가 변압기 사용하면은 변압기 절연해야 안 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절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시험용 변압기는 뭐 할 때? 시험할 때만 꺼내와서 쓰고 다시 집어넣죠. 그렇기 때문에 절연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절연 생략을 했으면은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나가죠? 뭐? 절연. 그런데 너무 중요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이 파트는 거의 시험에서 매번 나오죠. 1장에서는 거의 매번 나오죠. 그러면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우리가 딱 봤을 때 머릿속에 이미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여기 이렇게 딱 나눠서 머릿속에 두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전로 및 기구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회전기 및 정류기인데 우리는 회전기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정류기 쪽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단 전로 및 기구와 회전기를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데 회전기 쪽이 양이 적으니까 회전기를 먼저 볼게요. 근데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이 문제는 잘은 안 나와요. 대신 뭐? 디테일하게 나와버린다고요. 뭐? 회전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발전기. 그리고 전동기.
그리고 조상기요.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조상기에 저런 내력 시험 전압 이러는데 이게 회전기인지를 모르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조상기, 회전기에 반드시 속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7kV를 기준으로 보죠. 7kV 이하일 때, 초과일 때 배수가 다르죠? 몇 배? 1.5배, 1.25배. 그리고 뭐? 최저시험 전압 반드시 아셔야 되죠? 몇? 500, 1500. 이것까지가 회전기 쪽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시험에서 회전기든 전로믹 기구든 220V를 준다고요. 그럼 220V 곱하기 1.5 하면 몇이에요? 330이죠? 얘가 1번에 답으로 있다고요. 330.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계산하고 탁 찍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돼? 안 돼? 안 된다. 왜? 최저시험 전압은 뭘로 잡혀 있어? 500. 그러니까 330을 답으로 찍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최저시험 전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전로 및 기구 이쪽은 하이라이트죠. 이쪽을 봤을 때 최초 7000kV 이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1.5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최저시험 전압 500V입니다.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아주 좋은데 이 다음부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로 전압을 모두 버립니다. 전압을 버리고 뭐? 접지 방식만 문제에서 무조건 뽑아내는 거예요. 접지 방식이 무슨 접지냐? 그래서 첫 번째 다중 접지 방식. 다중 접지 방식 0.92죠.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 B 나오면 무조건 1.25입니다. 그 다음에 접지 방식. 얘는 1.1이죠. 만약에 내가 선생님 이거 너무 많아서 어려워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외우세요. 다중 접지도 다 썼죠? 다 구리. 다구리 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B. 고수도 B는 몇이에요? 12. 정확하시죠? 그렇죠. 12. 1.2 하면 근사값 나옵니다. 1.25인데 한마디로 여기다가 힌트로 가자면 고수도 B 생각하세요. 비접지하면. 자, 접지는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1.1이에요. 알았죠? 접지는. 그런데 접지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그러면은 뭐? 얘도 170kV 기준으로 이하 초과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직접 접지. 중성점 직접자 나오면은 이제 17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는 몇? 0.72, 초과는 0.64. 이것까지 기억하시면은 이 부분은 100% 다 맞는 거고요. 얘 기억 못 하시면은 한 80% 정도 준비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장에. 아셨죠? 이런 거 보실 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몇 개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일곱 개 했네. 7개. 그렇죠? 1장에서 약 5문제 나옵니다. 아직 접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퓨즈, 저하 퓨즈나 고하 퓨즈 쪽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7개예요. 그러면은 제가 칠판에 앞으로 한 5개 정도 더 쓰면 그 안에서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쏙쏙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다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혹시나 내가 자기학이나 기계에서 선생님 저 4, 50점, 100점 맞아야 돼요. 그럼 다 가져가셔야죠. 다 외우셔야지 설비를. 그럼 무조건 설비는 맞추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저런 내력 시험 봤으면은 저압 퓨즈 쪽 한번 봐야 됩니다. 저압 퓨즈. 저압 퓨즈 그러면은 저압 배선용 차단기 같이 가겠죠. 저압 배선용 차단기 다음에 고압 퓨즈 쪽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실제로. 여기는 수치가 너무 많아. 표도 있고. 그렇죠? 그럼 머릿속에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
저압 퓨즈와 저압 배동력 차단기에 기본 견딜 수 있는 기본 강도가 있어요. 몇 배? 그쵸. 1.1배. 그리고 얘는 1배. 왜 그럴까요? 저압 퓨즈는 탁 하고 배를 끊는 거랑 똑같죠. 자기 배를 탁 끊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고장 전류를 차단하죠.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얘 딱 한번 끊으면은 갈아줘야 돼요. 그렇죠? 차단기는 어때요? 차단기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고장 전류 다 해결하고 다시 올리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압 퓨즈는 수리가 안 되니까 1.1배를 두는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서 만약에 이거는 필기도 나오면 되게 어려운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기에서 만약 나오면은 50A짜리 퓨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50A짜리 퓨즈를 사용했어요. 근데 계산값을 보니까 전류가 지금 현재 단락 전류 흐를 때 몇? 53점 몇몇이 흐른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퓨즈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안 끊어지죠? 왜? 여러분들은 현재 법을 공부하면서 1.1배라는 걸 알고 계셔서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1.1배를 안 보여준다고요. 50A짜리 저압 퓨즈를 사용하였다. 다음 계산식을 통해 퓨즈가 끊어지는지를 확인하시오. 그러면은 사고 전류 몇 흘렀어? 53점 몇 흘렀죠? 그럼 답이 뭐예요? 저압 퓨즈는 1.1배까지 견디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가 100점짜리 답이에요. 실기에서는 정확하게. 부분 점수로서 점수가 많이 까여요. 감점이. 실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저압 퓨즈는 1.1배 견디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잠깐 잊고 있었어. 그냥 퓨즈 값만 생각했어. 차단기로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끊어진다 쓰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상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부하 전류가 흐른다고 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부하 전류. 부하 전류가 있으면은 우리 이런 거 설비에서 배웠죠? 허용 전류. 간선이든 뭐든 허용 전류 배우셨죠? 허용 전류 계산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허용 전류 값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전선이 녹아요. 그렇죠? 전선이 녹으면 불이 난다는 거예요. 열이 발생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차단기의 차단 전류는 허용 전류값보다 높을까요? 전선 다 녹고 불 나고 차단기 떨어져요? 말이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간선에 허용 전류 다 했는데 차단기 나중에 떨어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부하 전류가 5A였어요. 허용 전류가 10A였어. 그럼 차단기는 8A 걸린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런 거를 그러면 당연히 지금 8A도 계산값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계산값으로 나온 걸 그대로 8A 딱 끊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굳이 8.8에서 끊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배선용 차단기 그냥 1배로 하는 거고, 저압 퓨즈 같은 경우는 한 번 끊으면 계속 갈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1.1배까지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서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얘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단독으로. 저압 퓨즈는 몇 배에 견디어야 하는가? 그러면은 몇 배? 1.1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어디서? 이 밑에. 바로 1.6배의 전류를 흘렸을 때, 또는 2배의 전류를 흘렸을 때, 얘는 1.25배의 전류를 흘렸을 때, 2배의 전류를 흘렸을 때 용단 특성을 말합니다. 용단 특성.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 그 분수가 있어요. 그 아래. 선생님 보니까 5초 내에 끊어지던데요?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 퓨즈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더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배의 전류가 흘렀는데도 버티고 있어, 퓨즈가. 그럼 돼요? 안 되죠? 반드시 끊어져야 되는데 그 끊어져야 되는 수치가 30A, 60A, 100A, 200A짜리 그리고 400A짜리까지도 있는데 쭉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1.6배에서는 60, 60, 120, 120 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2의 배수로 그냥 내려가는 거죠? 2, 4, 6, 8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이 수치가 달라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쪽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어렵죠? 어려우시면 이거랑 똑같이 수치 맞춰서 외우세요. 우리 시험 문제 역대급에서 50, 70, 80, 100이니까 50, 70, 80, 100 다 여기 걸려요.
여기 50이면 여기 같이 걸리죠? 그쵸? 70 어디 걸려요? 여기 걸리죠? 80 어디 걸려요? 여기 걸리죠? 100 어디 걸려요? 여기 걸려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너무 나 복잡해 하면 어떻게? 얘 60으로 얘 200으로 그냥 외우세요. 똑같이. 그리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 여기가 60, 60, 120, 120으로 똑같기 때문에 외우기가 훨씬 쉽다고요. 하나 외우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400은요? 400은 자기가 외우고 싶으면 외우는데 외우기 싫으면 외우지 마세요. 근데 400은 저하표준 쪽 있죠? 저하표준 쪽은 180 기준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요. 이제 얘는 120으로 쭉 내려가요. 400이든 뭐든. 그래서 저하 배성률 차단기 쪽을 잘 안 내요. 오히려 이쪽을 더 잘 내요. 시험에선. 왜? 여기서 변화해버리니까. 60,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여기서부터 3시간. 여기는 뭐예요? 1시간,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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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쭉. 얘도 용량이 되게 많아요. 얘는 이 이후부터 200단으로 계속 내려가고요. 얘도 200단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얘는 중간에 멈추고 얘는 계속 내려가요. 차단기니까. 그렇죠? 용량 큰 게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없다.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어느 정도 외운 상태다. 여기까지. 더 그냥 똑같아요. 얘는 2의 배수로 계속 내려가고. 아셨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 교합표준 쪽도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요? 교합표준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외우면 끝나는데 지금부터 볼게요. 교합표준 쪽은 뭐예요? 포장과 비포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포장표준은 몇 배에 견뎌야 돼요? 기본사항 기억하셔야 됩니다. 1.3배에 견뎌야 되고 비포장은 몇 배? 그쵸? 1.25배에 견뎌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포장이 지금 제가 왼쪽에 썼죠? 그쵸? 왼쪽에 썼으면 값 큰 거. 왼쪽 값 큰 거. 그쵸? 120. 2배의 전류 흘렸을 때 120분 안에 용단되어야 되고요. 오른쪽은 작은 거죠? 2배의 전류 흘렸을 때 2분 안에 용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끝나요. 그쵸? 이게 시험 문제에 톡톡톡톡톡톡톡톡 그냥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 안 되시면은 이 수치로 그냥 외워버리고 여기 그냥 통으로 외우고 같이 가져가 버려라. 그리고 이쪽 통으로 외웠으니까 왼쪽은 큰 수치, 오른쪽은 작은 수치, 큰 수치, 작은 수치 고합까지 가져가 버리세요. 아셨죠? 최대한 웅그려서 외우셔야 돼. 최대한.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웅그리지 못하면은 큰일 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피레기 설치 위치에 관해서 아마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피레기 설치 위치는 네모 4개만 치시면 끝납니다. 네모 4개.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유사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첫 번째, 여기 발전소. 발전소 지나면 뭐 나와요? 그쵸, 다 아시네요. 변전소. 변전소 지나면 이제 뭐 통해서? 변압기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 수용가. 그쵸? 예전에 이걸 주고 나서 뭘 했는지 피레기 그리세요. 필요한 곳에 피레기 그리세요가 실기 문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그려? 발전기에 인입구 및 인출구 맞죠? 변전소에 인입구 및 인출구 맞죠? 변압기 특고압측, 고압측 맞죠? 수용가, 인입구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쪽 그림으로 외우시면 편하다고요. 피레기 발전소의 인출구, 변전소의 인입구, 변전소의 인출구,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출구, 그 다음에 특고압용, 고압용 변압기의 1차 측, 2차 측.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수용과 인입구. 그쵸?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만 추가로 하자면은 뭐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해서 가공전선로가 타고 내려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수용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지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선 여기 있죠? 여기 선에다가 이렇게 피레기 설치한다고요. 그쵸? 그러면은 뭐? 하나, 둘, 셋, 넷, 5개 완성됐네요. 이게 피레기 설치 위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수도관, 그리고 뭐 건물 철골, 그쵸? 근데 이거를 배울 때 아직까지 조금 기본 틀이 약간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정리하시자고요. 수도관 기본, 분기관 같은 말 없어. 그냥 수도관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몇 옴? 3옴이에요. 무조건 수도관. 자, 건물 철골 추가란 말 없어. 추가 접지란 말 없어. 그럼 몇 옴? 2옴이라고요. 얘는 기본이. 그런데 수도관에서 여기 땅속에 수도관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관을 분기했어요. 그렇죠? 분기관에 뭐 분기점으로부터 5m 넘는 데다가 이렇게 접지를 하겠대요. 그러면은 몇 옴으로 줄어요? 이 근처 저항이 2옴 이하일 때만 분기관 5m 초과시 접지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건물 추가 접지. 추가 접지. 건물 철골은 추가 접지할 때 3옴 이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정확히 딱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수도관은 원래 3옴이 기본이고 건물 철골은 2옴이 기본인데 수도관에서 뭐 분기관이란 말 나왔어요. 그 5m 초과했어. 그럼 2옴이고 철골에서 뭐 추가 접지로 갔대요. 그럼 몇 옴? 3옴이다. 이거를 반드시 구분해서 아셔야 된다고요. 절대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 중성점 접지 목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한번 그냥 쓱 보고만 가세요. 자, 3가지 있습니다. 뭐? 야구 선수, 이대호 선수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3가지 끝납니다. 자, 이상전압 뭐? 이상전압 방지, 억제 뭐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지전압 상승 억제. 그 다음에 호 뭐? 보호 계전기의 확실한 동작. 이 3가지. 시험 문제 내기도 쉽죠? 여기다가 4번 이상한 거 삐리링 내면은 여러분들 틀리게 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리 싹 다 되셨으면은 싹 다 지우고 접지 공사 들어갈 거예요. 싹 한번 다 지울게요. 접지 공사 들어가고 나서는 바로 문제 풀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면서 중요한 부분 있으면 하나하나 조금 더 잡고 갈 겁니다. 접지 공사 이쪽에서 다시 가겠습니다. 접지 공사. 자, 접지 공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접지 공사하면 우리 제1종 접지가 있고요. 제2종 접지가 있고요. 제3종 접지 공사. 그 다음에 특 3종 접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예요? 당연히 접지 저항값. 그렇죠?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 접지형 1종은 몇 옴? 그렇죠? 10옴. 그렇죠? 그럼 2종은 몇 옴? 지락전류분의 기본이 150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 2초 이내 차단. 이때는 위에 값이 몇으로 돼요? 300. 그렇죠? 그 다음에 1초 이내 차단. 그럼 몇? 600. 왜 그럴까요? 자, 접지 저항 값은 원래 올라가면 좋아요? 안 올라가면 좋아요? 저항 값이 낮으면은 접지해서 잘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상으로 접지 저항을 낮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 찾으러 다녀요. 관. 수도관 같은 데는 물기가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근처가. 그렇죠? 그래서 관 찾으러 다닙니다. 실제로. 아니면은 뭐 무조건 다중접지 때리든가. 그렇겠죠? 접지 저항값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지금 뭐 차단기 설치하니까 2배까지 상승한 거예요. 맞죠? 아, 차단기 설치하면은 뭐 2배까지.
1초 이내 차단기 하면 또 2배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접지 저항값을. 그래서 이거를 이거 너무 어려워요가 아니고요. 2초 이내 차단기를 설치하면은 차단기 설치하니까 안전하죠? 안전하니까 저항값 2배. 1초 이내는 더 안전하죠? 그럼 뭐? 저항값 또 더 2배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쵸? 법 규정에서.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접지 공사하라 그거겠죠. 자, 이때 그러면 3종. 3종. 100옴이죠? 그 다음에 특3종 몇 옴? 그쵸. 10옴입니다. 10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여기 좀 지울게요. 이쪽에 굵기를 좀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굵기를 반드시 굵기를 체크하셔야 돼요. 굵기를. 접지공사의 굵기는 이거 접지 또는 그냥 접지공사가 굵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쪽 굵기 먼저 정리하고 나서 좀 이따가 볼게요. 우리가 1종 접지공사의 굵기는 몇? 6스퀘어. 그지? 그리고 나서요. 2종 접지공사는 몇? 16과 6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6일 때는 어떤 경우예요? 고압이나 25kV 이하. 그쵸? 이때 우리가 스퀘어 6자를 쓰죠. 그쵸? 그리고 3종 접지공사랑 특3종은 형제로서 몇으로? 2.5.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 케이블 썼을 때 두께가 있어요. 이때는 얘네 둘이 이번에 형제네요. 혹시나 예전에 동영상을 들으시거나 뭐 하시거나 어디 옛날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얘가 8로 나와 있으실 텐데 아닙니다. 얘는 절대적으로 10이에요. 지금 법규상. 아셨죠? 얘 굵기는 10스퀘어, 10. 그리고 나서 밑에 얘네 둘도 세트긴 한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세트인데 나뉘는 세트예요. 1심 캡타이어 케이블 1심이냐 아니면 1심 2회냐. 1심 2회는요. 사실상 연동 연선을 사용한 겁니다. 연동 연선. 연동 연선이 뭔지 아세요? 연동선 얇은 거를 7가닥 이상 꼬은 거예요. 그렇죠? 이랬을 때 자, 1심의 캡타이어 케이블 0.75. 연동 연선 몇? 1.5. 옛날에 이거 공부하신 분들 이것도 틀려요. 1.25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정확한 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관연도 문제 너무 옛날 거 풀다가는 답도 틀리게 외운단 말이에요. 아셨죠? 정확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나마 2배. 그리고 하나 힌트.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캡타이어 케이블 사용했대요. 그러면은 약 90%의 확률로 답은 다 몇? 두께가 0.75. 다 1장부터 6장까지 쭉 갔을 때. 아셨죠? 캡타이어 케이블 딱 떴다. 두께 몇이냐? 0.75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 하나씩 꼭 가져가셔야 돼, 팁으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구분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 기억하셨죠? 굵기 기억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어떤 거 배운 적 있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변압기 설치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기둥이 있을 수 있고 이쪽으로 변압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접지 이렇게 때렸더니 여기 지상으로부터 접지를 딱 때렸더니 여기 접지 저항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 얘를 끌어다가 옆 동네에다 박아요. 그쵸? 그러면 옆 동네에다 끌어다가 옆에 지지물에다 박아요. 이 땅이 왠지 좋아 보이면. 그럼 얘 이름 뭐예요? 배우셨어요. 다 이론 때. 가공 접지선. 그쵸? 얘는 가공 접지선이에요. 근데 이래도 안 나와. 이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선 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변압기에서 연결해서 다 밑으로 탁팍팍팍 받죠? 병렬 접지하죠? 그쵸? 그러면 얘 이름 뭐예요? 그쵸? 가공 공동 지선이죠? 이때 접지선 굵기 몇? 그치, 4. 합격할 거예요. 4. 이때 4입니다. 그런데 자, 얘 변압기에서 내린 선이에요. 맞아요? 변압기에서 내린 선은 4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쪽으로 조금 더 옮기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선로 있죠? 그러면 여기 뭐? 중성선 지나가죠. 3상 4선식. 중성선 지나가면은 이때 우리 다중접지 하죠. 맞아요? 25km 이하. 다중. 그쵸? 다중접지. 중성선 다중접지죠? 정확히. 이때는 굵기가 몇이에요? 6. 접지선 굵기. 자, 종별 몇 종? 안 따져요. 종별이 없어요. 중성선 접지는 종별이 없습니다. 아셨어요? 우리 선로에서 중성선 내려가는 건 종별을 안 따집니다. 그래서 종별 문제는 안 나와요. 다행히도.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와? 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문제가 나와요. 워낙 이상하다. 1장부터 뒷장까지 배웠으면 이건 뒷장에 같이 이렇게 뒷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뒷장을 더 잘하셔야 돼요. 사실. 뒷장에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볼까요? 하나 더 가볼까요? 이게 세트 문제예요. 다. 잘 보세요. 제가 다중접지 때려놨죠? 지금 몇 킬로? 25kV 이하 다중접지 때렸어요. 이때 각각의 저항은 몇 옴 넘어야 돼요? 몇 옴 아래여야 돼요? 그치. 얘 각각은 여러 개 계속 꽂았을 거 아니에요? 각각은 다 300옴이 넘어야 돼요. 법적으로 무조건. 얘가 뭐 100옴, 1000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쵸? 500옴, 1000옴 나오면. 그쵸? 사람이 인체가 몇인데? 2000 정도 되는데 땅에다 1000옴 박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300옴보다 무조건 낮아야 돼요. 단독으로. 그쵸? 그런데 1km, 한마디로 1000m 이내에 합성 저항치는 25kV 이하 기준으로 몇 옴? 합성 저항치. 몇 옴? 1km 이내 25kV 이하 기준으로 15옴. 15옴이에요. 이것까지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15옴이고 그리고 이 지지물 간의 거리는 이때 공 하나 붙이면 돼요. 150m 이내. 그리고 만약에 법이 문제에서 15kg가 나왔어요. 15kV 이하래요. 15kV 이하.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15kV 이하는. 근데 합성 저항치가 몇으로 바뀌어? 30. 병렬 합성 저항이 30 아래만 되면 된다고요. 완화시켜줬어. 왜? 전압이 작으니까요.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거리도 몇? 300. 공 하나 붙이면 거리예요. 합성 저항에 공 하나 붙이면 거리 뜹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합성 저항까지 으악 하고 여기까지 생각해내는 게 좀 어렵지. 얘까지 생각해내면 나머지는 하나 같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되니까 미터 수는 이 지지물이 거리. 그랬을 때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 지금 접지선 쪽 굵기 있죠? 접지선 굵기. 왜 제가 이걸 지금 설명드려요? 접지선 굵기예요. 지금 이 접지선 굵기가 완성이 되셔야 조금 있으면은 3장 나중에 넘어가실 때 뭐 있어? 가공전선의 굵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공전선의 굵기랑 헷갈릴 염려가 있어요. 2.6, 3.2, 4, 5, 22, 55, 150, 200. 그게 여러분들은 아직 막 마음대로 안 나오니까 정확하게 접지선 먼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가공전선 가져가시고 해서 굵기 문제 딱 나왔을 때 이게 접지선인지 가공전선인지 딱 해서 탁 하고 찍어내셔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분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하셔서 대답도 나와요. 지금 대답도 나오시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니까 대답이 나오는 거지 시험 문제 딱 봤을 때 이게 어딘지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4, 6 이거 중에 찍으세요. 만약에 접지선 굵기면. 그러면 좀 더
힌트가 되셨나요? 제일 많은 접지점 굵기 몇? 6. 왜? 여기 6 있고 여기 6 있고 여기 6 있어요. 만약에 다중접지 뜨면은 그냥 6 때려버리세요. 아셨죠? 중성선 다중접지 답은 6. 한 가지. 알았죠? 왜냐면 29kV 이하든 15kV 이하든 두께는 6이거든. 근데 법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두께는 몇? 6. 일종 접지 두께 몇? 6. 이종 접지 공사도 대부분이 다 몇? 여기에 맞춰 나와요. 왜? 투투나인이 우리나라 대전선로의 주 전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접지 공사 체크하는 법 빠바바바박 배우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